자, 그러면 이제는 계속 이어서 프로그램 작성을 해 볼게요. 자, M08은 그래서 냉각기 O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절삭류를 뿌려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엔터, 그 다음에 다시 엔터해서 한 블록을 이렇게 구분해 놓겠습니다. 자, 퍼센트에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부분을 선두문이라고 하고요. 가공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선두문.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절삭을 할 겁니다. 자, 먼저 단면 절삭부터 살펴볼게요. 자, 갈로 안에 제가 설명을 달았는데요. 요거를 주성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성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기계는 이 주성문은 그냥 읽지 않고요. 건너뜁니다. 그래서 주성문은 항상 소갈로리를 사용해야 되고요. 그래서 갈로 열고 갈로 닫기, 한 블록 안에서 갈로 열고 갈로 닫기를 해주셔야 돼요. 툴 체인지에서 요게 이렇게 주성문을 여기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G50 안에 여기서 슬래시를 해놨는 건 있는데요. 요거는 스킵. 그래서 나중에 저 부분을 건너뛰겠다는 얘기예요. 옵셔널 스킵 스위치를 켜놓으면, 자, 요거는 건너뛰어서 요걸 실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단면 사이클은 G코드 G94를 사용을 한다고 했어요. 아이고. G94를 사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작도를 참고해서 작업을 해 볼게요. 자, 계획은 어떻게 할 거냐면, 그리고요. 여기 앞에 2mm가 있는데요. 2mm가 있는데 간단하게 동작도를 그려주면, 그래서 근처까지 접근을 하고요. 그 중에서 절입량 2mm 중에서 1mm, 그리고 절삭을 하고요. 그 다음에 뒤로 후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처음 위치로 돌아갈 겁니다. 근데 이게 G94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게 4개 동작을. 이게 94 안에 여기서 결정하고, 절입량 결정하고, 절삭하고, 도피하고, 출발점으로 되돌아오는 게 94 안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94 다음에 Z가, 그 다음에 절삭하는 직경가 써주면 돼요. 그래서 1차 1mm 가공하고, 그 다음에 2차로 어디까지? 제로까지 절삭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항상 가공 여유를 남겨놔야 돼서 끝에 제로까지 안 가고요. 0.24를 남겨놓은 다음에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패턴이 그래서 1mm씩 2번의 작업을 하도록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단면 사이클 G94, 그 다음에 종점의 좌표 직경은 제로, 그 다음에 Z값은 2에서 1mm 점을 찍어 주시고요. 그리고 F 이송기능 0.2 이렇게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경로를 살펴볼게요. 자, 싱크 에디터에서 자, 위쪽에 탭에 보면 백플롯이라고 있는데 얘를 선택을 할게요. 죄송해요. 백플롯 하기 전에 자, 편집 기능에서 메인 설정에 보면 기계가 에서 터닝으로 돼 있어야 됩니다. 혹시 얘가 밀링으로 돼 있으면 경로가 해서 제대로 안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기계를 터닝으로 일단 바꿔 놓고요. 자, 그리고 백플롯에 들어가서 백플롯 창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해서 출발점 에서부터 단면 사이클 위치 결정하고 절삭하고 후퇴하고 돌아가는 이 경로가 하나 그려져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1mm 가공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엔터. G94는 모달되고요. 그 다음에 종점의 좌표 X도 모달하고, 다음 절인량 Z0까지 가는데 살을 남겨놔야 돼요. 0.2. 그리고 F도 모달됩니다. 엔터 하면, 자, 출발점에서 먼저 Z1에서 절삭을 하고 돌아오고요. 그 다음에 Z2 써도 요것만 썼지만 앞에 요게 다 모달돼요. 요것도 모달, 좌표도 모달, 이송도 모달. 변화값만 쓰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위치 결정하고요. Z2까지 절삭하고 절삭으로 해서 후퇴하고요. 그리고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게 단면 사이클인데요. 자, 일단은 요것만 살짝 검정을 해 볼게요. G00 복귀를 하겠습니다. X100 그래서 Z100 원점에서 조금 멀리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T0100 보정 취소할 거고요. 그 다음에 M09 절삭류 오프를 하겠습니다. 다시 백플롯 창을 닫기 할게요. 그래서 위치 결정을 하는데 얘는 공작물 원점에서부터 X축, Z축으로 조금 멀리 떨어지면서 그 다음에 보정 취소, 그리고 M09는 요거는 절삭류 오프, 그래서 냉각기 오프라고 되어 있죠. 절삭류 오프. 자, 요거는 툴 체인지 하면 하는 거고, 그래서 보정을 하면서 출발점으로 접근하면 하고, 절삭이 끝난 다음에 특정한 위치로 후퇴를 하고, 그 다음에 보정 취소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엔터에 가서 M09 죄송해요. M09 썼으니까 M05 추측 정지하고요. 그 다음에 G28 U0 W0에서 기계 원점 복귀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M02 프로그램 종료, 프로그램 끝, 종료, 또는 M30으로 프로그램 종료할 수도 있어요. 자, M30 프로그램 종료인데 리와인드 정지라고 돼 있어 다시 여기 처음부터 돌려서 다시 가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퍼센트. 자, 이게 다 끝난 프로그램이 아닌데 단면만 시뮬레이션 한번 요게 앞에 경로랑 경로대로 움직이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여기까지 전체 선택 키보드에서 컨트롤
A를 누르면 전체 선택이 되고요. 복사 컨트롤 C. 자, 그리고 캔버스로 넘어가서 여기다가 컨트롤 V 붙여넣기를 하는데, 자, 가공을 하기 전에, 실가공 모드 가공을 하기 전에 만약에 Shift 값을 안 주면 파라메타 설정에, 메인 설정에 들어가서 파라메타에서 만약에 해서 Shift 값을 0으로 해놓고 적용을 안 했다. 그럼 여기가 원점이고, 프로그램은 여기 기준으로 작성했지만 실제는 여기가 원점이에요. 허공에서 동작을 하고 실제는 절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모드에서 마우스 왼쪽으로 클릭해서 자동 모드로 바꿔놓고요. 피드 오버라이더 속도를 좀 천천히 시뮬레이션 하겠습니다. 30% 해놓고요. 사이클 스타트 하니까 여기가 원점이고, 그 다음에 동작은 이렇게 해서 실제 절삭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허공에서 움직이고 실제 가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 Z-1, 여기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주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 여기 있는 가공할 때 치수를 다 여기서부터 주는 게 아니고 다 치수값을 마이너스만큼 다 2mm만큼 더 더해줘서 좌표값을 구해야 돼서 프로그램 작성이 어려워져요. 전체 치수가. 그 다음에 또 잘못하다가 불량 날 위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요거보다 다시 파라메타에 설정해 가서 원점 세팅을 할 때 안쪽으로 2mm 더 옮기면 돼요. Shift 값에 마이너스 2. 그리고 닫기 하고요. 다시 사이클 스타트 해서 2mm 안쪽에 원점이 있어서 1mm 절삭하고, 그 다음에 1mm 절삭하고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도면상에 있는 모델링 원점을 연결해서 나중에 가공할 때, 프로그램 작성할 때 여기 기준으로 해서 좌표값을 구해서 프로그램 작성을 수월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면 절삭을 작업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다시 싱크 에디터에 와서, 자, G02 다음에 엔터 해서 칼로, 요번에는 외경 절삭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외경은 복합 사이클을 사용을 할 겁니다. 자, G코드는 G71. 슬러시 하나를 놓고요. 그 다음에 엔터. 그 다음에 G71. G71 엔터. 일단 여기 좀 비워둘게요. 그 다음에 전개 번호를 하나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전개 번호는 해서 어드레스 N을 사용을 하면 되고, 번호는 임의대로 한 10번을 쓰고요. 엔터. 자동으로 전개 번호가 부여되는데 이거는 지우고 엔터. 그 다음에 N20 이렇게 일단은, 자, 일단은 여기다가 비워뒀습니다. 일단 채워야 되는데 채우기 전에 설명을 하고 나서 하기 위해서 잠깐 여기에다가 틀을 일단 채울 틀을 일단은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그러면 G71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돼요. 포맷 형식, 그 다음에 동작도를 보고 어떻게 작업이 되는지. 자, 그러면 G71 에서 복합 반복 사이클이라고 되어 있어요.
G71 복합 반복 사이클. 그 다음에 G71 하기 전에 우리는 제가 제일 처음에 설명은 바로 G71 안 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G90 단일형 고정 사이클 G94가 단면이고요. G92 내외경 절삭 사이클도 사용을 해봤어요. 요거를 앞에는 사용을 해봤고요. 94랑 비슷한데요. 절삭 방법이 절입은 직경으로, 절삭은 길이 방향으로, 그 다음에 직경 방향으로 후퇴해서 초기점으로 급속으로 돌아옵니다. 요걸 사용을 하면 매 절입량마다 X, 여기는 90이니까 직경값을 입력을 해줘야는 좀 번거로움이 있어서, 그래서 요것도 한 번은 사용을 했는데요. 자동으로 절입을 해서 가공하는 게 G71이에요. 이건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G71 요거는 한 줄 지령 방식 그 다음에 PQ에서 범위를 정하고요. 그 다음에 U는 정상 여유, 직경에 대한 정상 여유, W는 에서 Z축에 대한 정상 여유, T는 1의 가공 깊이, 그 다음에 F는 이송 기능이 있습니다. 한 줄 지령 방식.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두 번째 페이지는 두 줄 지령 방식이에요. 환학 제로티랑 센트럴 시스템의 경우 이렇게 두 줄 지령 방법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G71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동작도인데요. 자, 자동으로 절입을 해서 여기 D 값이 있어요. D. 첫 번째 U가 뭐냐면 절입량이에요. 그래서 자동으로 절입량을 결정을 하면, 그래서 출발점에서부터 첫 번째 위치 결정하고 절삭을 하고 45도로 도피하고 급속으로 빠져나간 다음에 다시 다음 절입량으로 접근한 다음에 절삭하고 45도로 빠지고 급속으로 후퇴한 다음에, 그리고 다시 이게 계속 패턴에서 전체적인 형상을 해서 자동 절입을 해서 가공하는 게 G71인데, 중요한 거는 이 형상을 먼저 프로그래밍을 해놔야 돼요. 이 형상을 인식해서 자동 절입해서 가공을 하려면, 그래서 이 형상 프로그램 경로를 미리 작성을 해놓고 이 구간을 해서 자동 절입을 해서 가공하는 게 G71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해서 정삭 가공 지령절의 첫 번째 정삭은 이거예요.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미리 짜놓고요. 여기서 첫 번째 블록, 그 다음에 마지막 블록의 전개번호를 해서 P는 첫 번째 전개번호, 그 다음에 끝나는 위치는 Q로 마지막 번호로 지령을 해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도면상에서 전체 프로그램을, 정삭 프로그램을 전체 쭉 훑어주는 것을 프로그래밍을 하겠습니다. 출발점에서 근처까지 자, 출발점에서부터 이렇게 접근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접근하고 원호 직선, 그 다음에 직선으로 쭉 가공하고, 참고로 요거는 건너뛰는 거는 홈바이터로 따로 나중에 추가할 겁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오고 못따기 작업하고 쭉 빠져나가고 도피하고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가는데, 마지막 출발점으로 돌아가는 것은 생략하더라도 이 구간을 먼저 전체적인 프로그램 경로를 작성을 해놔요. 그리고 이 구간을 자동으로 조립해서 가공하게끔 해서 전체적인 경로를 프로그래밍을 먼저 해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이드 핀의 앞부분을 좀 확대해서 보니까, 그래서 요게 테이퍼 구간 5도 정도 테이퍼 구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끝에 사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하려면 여기에 위치, 그 다음에 여기에 위치, 여기에 위치는 각각을 알아야 되는데요. 요거는 제가 그래서 CAD 파일에서 여기에 있는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미리 앞부분만 이렇게 준비를 해 놨습니다. 자, 16파에 대한 여기서 R이 시작되는 위치가 직경이 9.63 되는 위치예요. 그리고 여기에 3R이 있고요. 그 다음에 R이 끝나는 그 위치는 Z값의 2.74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직경은 15.6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일부러 CAD에서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요걸 수정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 놨는데, 그러면 요거 기준으로 해서 프로그래밍을 한번 해 볼게요. 자, 시작은 전개번호 N10에서 시작할게요. 전체적인 경로. 출발점. 여기입니다. 요게 X30의 Z5예요. G00으로 접근을 해도 되는데요. 안전하게 G01로. 어디까지 가냐면요. 직경. 요게 R이 시작되는 위치 9.63까지. X 9.63까지 가겠습니다. 엔터. 전개번호는 G고. 자, 그 다음에 9.63에서부터 여기에 원호 구간이 있습니다. 3R. 그래서 원호 구간이 있는데요. 그러면 G코드에 보면 여기는 G03이 없네. 원호 절삭 앞부분을 살짝 볼게요. 그래서 G03 원호 보관 또는 원호 절삭이라고 합니다. 원호 부위 절삭 이송할 때 G02 또는 G03을 사용을 합니다. 의미를 보면 시계 방향으로 원호 보관을 할 때는 G02를 사용을 하면 되고요. 반시계 방향으로 원호 보관할 때는 G03을 쓰면 돼요. 지령하는 포맷 타입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차이는 원의 크기를 표현하는 방법에 R 지령 방법과 해서 R값, 그 다음에 IK 지령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R 값이 25다 하면 여기서 R25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IK 지령은 원의 시작점에서 중심까지의 X축의 거리와 방향값을 정분 변화량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K는 마찬가지로 원의 시작점에서부터 중심까지의 Z축, I는 X축의 거리와 방향, K는 Z축의 거리와 방향 상대해서 좌표 값을 이용을 하면 돼요. 이게 그래서 원호 절삭에 대한 형식입니다. 자, 그러면 자,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은 여기서 확대해서 보면 요게 출발점이 여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원호를 선택하면 원호 중심을 기준해서 얘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해서 이렇게 돌면 반시계 방향,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가면 시계 방향이에요. 자, 여기는 반시계 방향으로 도니까 해서 703. 그 다음에 종점의 좌표, 원호의 끝나는 직경은 15.62가 되고요. 15.6. 아이고야. 이렇게 X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Z는 원점에서부터 얼마큼? 2.74만큼. 그래서 원점이 오른쪽이 Z 플러스고 왼쪽이 Z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2.74. 그 다음에 원의 크기 R값이 3입니다. 이게 3R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직선 구간이 있습니다. 테이퍼 각도는 5도고요. 여기서 확대해서 보면 원호 구간, 다음에 여기서 경사지는 선이 있어요. 테이퍼 구간이 있습니다. 작게. 자, 그러면 원호 절삭 끝나고 나서 직선 절삭으로 바꿔줘야 되고요. 701. 그 다음에 종점의 좌표 직경 16파이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길이는, 그래서 이게 치수가 5mm니까 Z-5 입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엔터. 자, 그러면 여기에 도착해 있고요. 여기서부터 쭉 어디까지 가냐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게요. 자, 원점이 여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냥 다이렉트로 쭉 가고, 여기는 홈바이트로 가공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쭉 가면 여기에 대한 절대 좌표는 어떻게 되냐? 전체 길이 여기가 마이너스 55입니다. Z-55 원점이 여기니까 Z-55에다가 플러스 방향으로, 그러면 Z- 여기가 49 되는 지점이네요. 자, 701 모달돼서 Z-49 쭉 가고요. 그 다음에 엔터. 대각선으로 쭉 올라올 건데, 여기 보면 못따기가 있는데요. 자,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못따기는 0.5 곱하기 45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0.5 못따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경은 21에서 못따기 있는 시작 위치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C0.5는 반경치가 되고요. 0.5의 직경치로 하면 1mm가 됩니다. 그래서 21에서 2를 떼면 직경 20까지 가면 되고요. 엔터. 그리고 나서 못따기 대각선 직경은 21, Z는 해서 0.5가 더 가면 돼요. 그래서 Z 마이너스 49.5, 아이고 49.5 이렇게, 아이고, 자 49에서 못따기 0.5만큼 더 가면 되죠. 이렇게 Z 마이너스 49.5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또는 길이는 절대 좌표가 아닌 상대 좌표로 써서 W 마이너스 0.5를 쓰셔도 돼요. 요거 대신에 절대 지령 방법 대신에 직경은 절대값으로 길이는 이렇게 상대 좌표로도 써서 혼합 지령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 대신에 W-0.5를 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쭉 진행을 할게요. Z-55까지는 가야 되는데 여기서 딱 끝내지 않고요. 끝에 노즐 0.8이 있어서 여유있게 1mm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56까지 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절삭을 하면서 후퇴를 할게요. 직경 어디까지? 출발점까지 빠져나갈게요. 직경 30. 조금 더 줄여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30까지 갈게요. 자, 그러면 전체적인 경로를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요. 자, 그러면 전체 경로가 이상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백플롯을 실행을 하고요. 여기 보니까 앞에 뭔가 이상이 있네요. 자, 이렇게 이상이 있다고 나오는데 자, 모양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는데 참고로 이제 얘가 뭐냐면 출발점이 제로에서 시작되는 게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종점까지 이렇게 많이 도는 이유는 이거 하나 빠뜨렸는데 직경하고요. 바로 원호 절삭을 했는데 출발점은 Z5가 되고요. 여기 있는 작업은 Z0에 대한 접근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엔터에서 하나 빠졌는데 G01로 Z0까지 가는 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Z5에서 여기까지 접근하고 Z0로 그리고 원호 이렇게 맞나? 이게 5탄에 56이 나오면 안되는데 15.6인데 아까 CAD 파일에서 이게 중간에 오타가 있었네요. 그래서 15.6입니다. 15.6인데 56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15.6 이게 오타가 있어서 자, 그러면 다시 여기서부터 접근하고 Z축으로 오고 원호 3알 가고 그 다음에 직선 절삭해서 쭉 가고 위로 올라오면서 자, 이게 원호 끝나는데 다음 줄은 직선으로 경사지면서 올라가는데 그 다음에 쭉 가서 Z축으로 마이너스 49까지 그 다음에 직경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못따기 구간 그 다음에 마이너스 56까지 가고 직경 도피하고 이렇게 사용을 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사이클로 돌려야 되는데 백플롯 창은 닫기로 하고요.
자, 먼저 한 줄 지령 방식으로 써볼게요. 제71, 그 다음에 P. 자, 구간이 있어야 돼요. 어디 구간? 자, 이게 정삭 구간입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쭉 훑어지는 이 정삭 구간의 시작 위치, 전개번호로 10으로 시작했어요. N10으로. 그러면 시작 번호 10번. 그 다음에 Q. 어디까지 하냐면 끝나는 위치를 알려주는데, 끝나는 위치는 전개번호 20으로 끝냈어요. 그래서 Q20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유. 직경에 대한 여유는 0.2mm 살을 남겨야 되는데 0.2mm는 반경치예요. 직경치로 하면 0.4. Z축에 대한 여유도 0.2mm 남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T. 절입량. 예를 들어서 1mm씩 절입을 하겠다. 이렇게 T1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F 이송기는 0.2 쓰시면 되는데, 이거는 회전당 이송입니다. 이렇게 한 줄 지령 방법으로 쓸 수 있는데요. 우리는 두 줄 지령 방법으로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앞에 슬러시를 입력해서 스킵 기능을 써서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두 줄 지령 방식에서는 그래서 직경에 대한 절입량, 그래서 직경은 어드레스 U를 씁니다. 그래서 1mm씩 절입하겠다. U1을 입력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R값에서 도피량이 있는데요. 0.2라고 썼는데, 요게 R값 0.2는 뭐냐면, 그래서 G71을 볼게요. 자, 절삭을 하고 길이 방향으로 절삭하고 45도로 빠지고 그 다음 G00으로 가는데, 요 사이 간격, 이게 R값이에요. R0가 돼 있으면 얘가 요게 닿으면서 절삭하면서 닿으면서 움직여서 그래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살짝 떨어뜨려서 급속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가공을 해도 얘가 G00으로 닿으면서 빠지면 그래서 마찰에 의한 과절삭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살짝 떨어뜨리는 간격, 그래서 그걸 0.2라고 줬습니다. 그래서 0.1이 떨어뜨리면서 그리고 급속으로 빠집니다. 자, 그 다음에 G71 그래서 P 전개번호 시작번호 N10으로 시작했죠. Q 범위 끝나는데, 정삭 경로에 끝나는 데가 N20으로 끝나요. 그래서 Q20 U. 위쪽에는 절입량이고요. 아래쪽에 U는 그래서 황사 가공에서 정삭 작업을 하기 위한 가공 여유. 반경치로는 0.4인데 직경치로 했을 때는 반경치가 0.인데 직경으로 해서 0.4를 쓰시면 되고요. 길이 방향, Z축 방향의 여유 0.2. 그 다음에 이송기는 F 0.2를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완성을 하면, 자, 앞에는 이게 없을 때는 경로가 전체적인 하나만 나왔는데요. 지금은 백플롯 해서 경로가 1mm씩 여러 줄이 생성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지금 아이고야,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